네, 2025 국민의 선택. 오늘은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6.3 대선 12일 앞 남겨두고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에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세 후보의 메시지 모아봤습니다.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엄정하게 국민이 살아있음을,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국가의 어떤 권력도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역량을 가지신 우리 손학규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김문수 후보뿐입니다. 소망이 높은 정치개혁에 관한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서 2028년 4월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천안함 사건 당시 함장이셨던 최원일 전 대령님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천안함 비격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잊지 말자는 취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망한 그런 장병들의 세대가 저랑 비슷합니다. 예. 천안함 묘역이나 아니면은 연평도 포격전 이런 묘역에 가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많이. 예, 그래서 그들이 다 못한 것까지 제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후보들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선호 논설위원. 네. 오늘 리얼미터와 NBS 조사가 발표됐죠.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거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먼저 오늘 조사 두 개가 나왔는데요. 네.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ARS 조사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늘 목요일에 나오는 전국 지표 조사 이렇게 두 개 나왔습니다. 네. 먼저 리얼미터 조사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8.1%,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그러니까 사흘 만에 2.1%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8.6, 그러니까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한 이게 15%포인트 차가 났는데 네. 지금은 거의 이제 10%포인트 안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왔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0.7%포인트 오른 9.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없음 잘 모름 보시면 1.3, 0.8. 그러니까 거의 유보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전혀 없죠.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졌다기보다는 저 조사의 특성 자체가 ARS 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응답층이 하는 조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냥 끊어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자체보다는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중반까지 이재명 후보는 약간 소폭 하락, 보수층은 좀 결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추세가 그다음 이제 MBS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MBS 조사에서를 보면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이재명 후보가 46, 근데 3%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0인데 5%포인트 정도 상승했고, 이준석 후보는 글쎄요, 이런 전국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네요. 10% 나왔습니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전체적인 추이 자체가 아마 이건 이제 지난주 조사인데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했다가 그것 때문에 엄청 비난받고 뭐 윤 대통령을 정리한 해 만에 그런 상황에서 아주 지지층이 이완된 상태였다가 어쨌든 윤 대통령 뭐 탈당 그리고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커피 원가 120원이라든지 이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런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게다가 60% 뭐 55% 받는다 이런 얘기 대세론까지 나오면서 보수층은 좀 결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MBS 조사에 보면 네. 보수층이 지난주에는 보수층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56% 정도였는데 이번 주에는 64%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근데 이 조사에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다큐 관람 효과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아주 부분적으로 오후 한때 반영은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반영됐을 때 또 어떤 변화를 나타낼지는 내일 갤럽, 다음 주 또 리얼미터 조사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방송에서 인용되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민주당 장경태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뭐 저희는 어찌되었건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선거 유세 기간이 3주 중에 두 번째 주로 접어들면서 양 어떤 지지층이 결집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첫째 주가 이 국민의힘이 여러 후보 교체, 무리한 교체 시도나 단일화 등으로 내용을 꺾으면서 사실상 선거운동복에 후보자 이름조차 적지 못하는 유세 차량조차도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런 첫 주를 지금 사실상 낭비하다시피 보냈기 때문에 어찌됐건 본격적으로 이 선거운동 과정이, 선거 유세 과정이 시작되는 건 둘째 주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두 조사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고요. 또 MBS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라는 점에서 방금 논설위 원께서 지적하셨듯이 ARS 조사는 응답자의 응답 의지가 매우 높은 조사이고요. 이 전화 면접 조사는 응답자 의지가 좀 낮은 조사라는 점에서 무응답, 모름이 수치가 MBS 조사가 10% 이상 이렇게 좀 높은 과정이고요. 어찌되었건 이 선거가 이렇게 요동을 몇 번 치는데 레이스 초반에는 각자가 갖고 있는 지지율로 혹은 정당 지지율로 가는 과정이다가 이제 점차 정당 지지율에서 후보 지지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결집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이제 한계와 대안을 찾는 현상. 아마 지금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좀 지지를 결집해도 이 상승 효과가 없다 보니까 좀 네. 다소 이준석 후보에게도 좀 전이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가면은 사실 가장 최종적으로는 사표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어찌됐건 3위 후보를 찍고 싶더라도 그래도 최악은 지지자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하자 뭐 이런 이 표현들이 사표 방지 심리, 사표 심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보듯이 이 양 후보가 모두 다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뭐 8.7이다 그러면 뭐 양 후보가 4.1, 4.8 이런 식으로 이 지지층이 분화되는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막판에 아직은 이제 이 마지막 사표 방지 심리까지는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지층 결집에 이은 여러 가지 이제 한계와 대안 모색 정도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께도 이 지지율 변화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예. 이거 보니까 갑자기 또 하와이 갔다 온 얘기가 굉장히 궁금해져서. 아니 저 여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는 뭐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잘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은 선거는 누가 절박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당락이 결정이 된다. 뭐 이기는 게 아니고 선거는 끝까지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리얼미터에 보면은 48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가 8.6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9.4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 두 후보를 합하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동률이 된 겁니다. 0.1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동률이 되는 거죠. MBC 그 조사도 보면은 MBS도 보면은 46대 32대 10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4%가 차이가 나요. 두 분 합하면은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두 개 다 여론조사.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120원의 커피 원가 이것도 있지만은 너무나 다 이겼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했지 않느냐.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꾸준한 거북이가 자만에 빠진 토끼를 이길 수 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A주시를 하고 오히려 더 이게 빅텐트에 좀 접근해야 되고 오히려 단일화에 총력을 매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와에게 뭐 후반부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장경태 의원,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지금 최근 유세 연설을 통해서 논란이 약간 됐던 커피 원두값 120원 그리고 호텔 경제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이해 못하면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좀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민주당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부분은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양 지지층의 어떤 결집 과정의 흐름에 있는 것이지 뭐 아무리 국민의힘이 뭐 여러 후보 선출 과정이나 윤석열 정권이 죽을 썼다 한들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지지층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심지어 집권을 뭐 50년 이상 해왔던 이 지지 세력이 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을 보수 진영을 뭐 무시하고 싶지는 않고요. 충분히 뭐 역량을 가진 진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더 선전하면서 또 보수 정치인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커피 원가 20원, 120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계곡 산장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 산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여타 사업으로의 이 전환을 제한하고 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이고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뭐 여타 어떤 반박이나 뭐 비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태 경제란 또한 어떤 승수 효과라는 경제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또 왜곡된 편집과 이 어떤 조작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런 등의 저희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지역 화폐라든지 승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경제 원리에 대해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설명도 되고 있고 이해도 두터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오른 건 맞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거기 영향까지는 다 조사가 된 것이고 최선호 논설위원 지적했듯이 어제 이 부정선거 주장 영화를 관람한 영향은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좀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너차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권이 재정권이 탄생이 되고 보수가 지금 괴멸됐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염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서도 안 되고 영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러나 왜 하필 저런 영화를 관람을 했는지 저것도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가고요. 제가 만약에 참모라든지 이게 한국에 있었으면은 저거를 좀 말렸을 것 같아요. 알았으면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커피 원가 120원이라든지 호텔 경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가 있고 우리는 지금 상승 효과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이런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수 우파 쪽의 결집력은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죠. 행동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승리,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 염원을 한다고 하면은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립니다. 네.